월간조선 대표이십니다. 현재 조갑제닷컴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조갑제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동석 대사께서 오늘 차관보라고 또 직급을 부릅니다만 내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는 말은 아주 이순신 난중일기에 나올 만한 명언입니다. 전부 다 남한테 미루는데 내가 바로 서면은 나라가 바로 선다 하는 말이 한문에 그런 귀절이 하나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풀이하면은 내가 한 모퉁이를 지키면은 천리를 비출 수가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차지한 위치를 잘 지키면은 그게 여러 사람을 감화시켜서 이 천지를 밝게 만들 수가 있다. 바로 우리 민동석 차관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비관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은 이 한 줌 안 되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 문제 판사들 막 수백 명 정도 되겠죠. 그 사람들을 우리 5천만이 감시를 하면은 눈이 몇 개입니까? 5천만이 감시하면은 눈이 1억 개입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수백 명을 감시하면은 그 자들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사법개혁이라는 엄청난 말이지만 간단합니다. 제발 재판을 사실대로 해달라, 헌법대로 해달라는 딱 두 가지입니다. 양심 문제 들어가면은 다 주관적이니까 헌법에 기초해서 사실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흥분하는 것은 이 재판이 사실에 기초해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리를 적용을 달리 한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직자에게는 명예훼손이 좀 느슨하게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뭐 무죄를 했다든지 이러면은 나름대로 논쟁거리가 있는데 그동안에 50분 동안 프로에서 30군데 왜곡 조작 변조를 해가지고 우리 언론사상, 세계 언론사상 기네스 기록을 만든 자들을 향해서 허위 사실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한다면은 아까 서정갑 본부장께서 낭독해 준 그 문장대로 천지분간을 못하는 판사들한테 우리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결정을 맡기는 것은 뭐하고 같습니까? 수술칼하고 식칼을 구분하지 못하는 돌팔이한테 관자를 맡기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불러달라. 그 바탕에서 재판하라는 겁니다. MBC PD 수첩에 대한 문모 판사, 제가 이름을 발음하기가 싫어요. 그 발음한다는 게 저 입을 더럽게 하는 거니까. 그 문모 판사가 선 재판 판결문을 보면은 이게 국어 독해력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이거 국어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특히 한글 전용으로 가는 바람에 이게 이해력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요. 거기서 판결문이 국어학자가 또는 논설위원이 밑줄을 그으면서 고치기 시작하면 아마 새빨갛게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이거죠. 고양이를 개라고 했다. MBC PD 수첩이. 그런데 이것은 본질적인 잘못이 아니고 아주 지역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뭐 죄를 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야기는 고양이를 개라고 한 것도 허위사실이 아니다. 왜 허위사실이 아니냐? 네 발 달린 짐승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니까 그걸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요 비슷한 또 판결이 나왔죠. 강기갑 의원이라고 붙인 거 실수했습니다. 강기갑이가 국회 사무총장실에 가서 난리를 피운 것도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논리 구성은 기가 막힙니다.
아, 이게 머리 좋다는 게 다른 방향으로 머리 좋은 게 아니라 말장난하고 법을 기술적으로 비트는데 머리가 좋은 것이구나. 머리 좋은 것을 나쁜 방향으로 적용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사례 연구예요. 뭐냐, 요지는 그때 박계동 총장이 신문을 보고 있었다. 신문을 보고 있는데 감기가비가 난입해가지고 난동을 부린 것은 공무집행방해 죄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 왜냐? 신문 보는 것은 공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이 붙어요. 왜 신문을 보는 게 공무에 해당되지 않느냐? 신문을 보기 전에 비서가 와가지고 신문 스크랩을 해가지고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박 총장이 그걸 보고 나서 두 번째 신문을 보니까 이건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문을 한 번만 보면 되지 왜 두 번 보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하면 지루하니까 그 재판장 세 사람이 잠시 재판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가정사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때 그러면 피고인이 덤벼 들어가가지고 뺨을 때리면은 그건 공무집행 아닌 게 맞죠? 이런 판결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실천연대라고 6.15 공동선언을 실천한다. 6.15 공동선언은 다 아시겠지만 반역적인, 반헌법적인, 반국가적인 그대로 하면은 두 개가 되죠. 하나는 대한민국 적화되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좌경 세력, 폭력 세력은 대한민국을 파괴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면죄부인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자는 6.15 선언 실천연대라는 이 이적단체가 있습니다. 그 간부들을 구속 기소를 해서요. 국정원,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증거를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했습니다. 1심, 2심 모두 다 이적단체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적단체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뭡니까? 우리의 적을 이롭게 하는 단체다. 그것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적이 누굽니까? 그 적이 누굽니까? 김정일이 아닙니까? 학살자, 민족 반역자, 700만 학살자, 김정일한테 이롭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단체라고 해놓고 그것은 사실 인정을 해놓고입니다. 그 다음에 정원 집행유예를 해가지고 내일 보냈어요. 그 집행유예를 한 이유가 아주 재밌어요. 이들을 풀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성과 다양성과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된다. 아니, 이것이 알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성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되지 어떻게 이게 민주성을 알리는 것이 됩니까? 악당을 응징하는 것이 법치주의고 그런 법치주의가 살아있어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인데 그 악당 중에서도 악당인 이적단체 간부들을 풀어주면서 이것이 민주주의를 세계 만방에 선전하는 것이 된다고 해가지고 풀어주었으니까 이것도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이런 승고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붙어요. 풀어주는 또한 이유는 남북교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적단체를 풀어주는 것이 남북교류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난파한 공작원을 풀어주는 것도 남북교류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남북교류는 뭡니까? 간첩과 간첩의 교류, 이적단체와 반국가단체 사이의 교류 아닙니까? 이런 판결문이 어떻게 이용훈 대법원장 눈에 걸리지 않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그 말 많은 사람이 이런 엉터리 판결문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닫고 있느냐?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나쁜 행위를 보면서 그것을 지도해야 될 선배나 상관이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틀린 말입니까? 그런데 이용훈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은 보통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노무현 시절 때 말이 많았습니다. 재판은 판사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한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대기업인한테 좀 옹건한
약한 판결이 나오니까 이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하고 젊은 판사들 앞에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재판 개입이에요. 이럴 때는 말이 많던 사람이 이명박 정부 등장하고 나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입을 꺼낼 때가 있죠. 입을 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떠들면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